하지만 왜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그래도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고 하냐면 소부장 기업들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런 어떤 단기적 흐름은 디커플링이 나올 수 있지만 결국에 소부장 기업 입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쩔 수 없이 종속 변수가 됩니다.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쨌든 생산 캐파를 늘려야지 소부장 기업들이 부각을 받는 거잖아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데일리경제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재 차장입니다. 지난주랑 또 다른 오늘 시장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갈피를 잘 못 잡으실 투자자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도 냉정하고 또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 좋은 인사이트 잘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올랐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은 왜 다시 빠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난주 금요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급격하게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이제 레버리지 헤지 펀드의 이 마진콜 물량이 다 청산이 완료가 됐다. 청산이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전망은 여전히 좋았는데 달라진 게 전혀 없는데 많이 파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매도할 수밖에 없는 어떤 특정 누군가들 때문에 가격만 많이 빠졌다라는 부분들이 어쨌든 이 투자 심리 회복에 대한 이 트리거를 만들어 줬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요 내용 하나만 가지고 그동안 사실 누적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최근 한 달 동안의 반도체 업종이 굉장히 약세 흐름을 보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매물을 계속 쌓으면서 빠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 내용 한 번 딱 나오고 또 하루 반등이 나왔다라고 해서 투자 심리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조금 제한이 있겠죠. 왜냐면 그동안 많이 물려 있었던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본전 근처에 오거나 혹은 뭐 손실이 최소화되는 구간의 흐름이 보이게 되면은 이성적 판단보다는 어쨌든 매도를 하고 싶은 심리가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지난주 금요일처럼 하루 동안에 굉장히 가파르게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이 패스트머니가 진입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 차익 거래를 노리고 들어온 투자 자금들도 상당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보게 되면은 하이닉스는 뭐 거의 상한가를 들어가기도 했잖아요, 장중에. 그래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오는 부분도 우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 이 아마존 매출이 나왔는데 되게 잘 나왔습니다. 아마존 실적에서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 성장을 했죠. 2천억 달러를 넘게 기록을 했고요. 중요한 것이 클라우드 매출이 더 이 실적을 견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쪽에서만 36% 성장이 나왔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AI에 대한 그 인프라 투자를 한 부분들에 대한 수익성이 잘 나오고 있네?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반도체주들이 좋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지출이 늘려도 부담이 아니고 진짜 수익이 되니까 지출을 더 늘려도 부담이 없겠네라는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 지출에 대한 규모도 늘렸습니다. 기존에 4월에 발표했었던 것이 연내 캐펙스 지출로 들어가는 가이던스가 2천억 달러잖아요. 근데 2,200억 달러로 10% 상향을 했어요. 그러면은 반도체 기업들이 좋을 수 있는 것이 맞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빅테크 기업들과 이 반도체 기업들이 조금 시속 게임을 좀 하고 있는 것이 올해 그 7월부터 들어와서 나타나는 그런 그림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주말에는 이 아마존 쪽에 수급이 조금 쏠리면서 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조금 약세를 보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키옥시아에 대한 실적이 키옥시아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했죠. 어쨌든 하회를 했습니다. 뭐 세부 내용을 들어갔다 보면은 뭐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ESSD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좋아요. 전년 동기 대비 440% 성장을 했거든요, 이쪽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반 모바일이라든지 우리가 사용하는 PC, 이 안에 들어가는 기존 낸드 같은 경우는 지금 회복이 더디다라는 부분들이 이번에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 낸드가 분기 만에 70%나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적 컨센서스를 맞추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조금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월가에서 반도체 기업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적층이 상당히 너무 높게 보고 있다라는 부분, 그게 상당히 부담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하이닉스 실적에서도 나왔지만 D램이랑 낸드가 상승폭이 어느 정도 좀 둔화가 된 부분들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3분기 실적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이 낸드 실적도 이 시장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라는 이런 걱정이 조금 들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빠졌어요. 오늘 장중에 많이 빠졌는데 이 빠진 이유를 가지고 뭐 어떤 특정 이유 하나를 딱 들여다보기보다는요. 이제 복합적인 내용들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반도체 사이클이 어느 정도 이제 꺾이는 거냐? 저는 아직 꺾이는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투자 심리가 회복이 덜 되었다 정도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래도 조금 괄목해 볼 만한 것은 뭐냐면, 지난주 목요일까지만 해도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지면 다른 종목들도 다 빠지는 그런 투심 악화 상황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빠져요. 그리고 소부장 기업들은 오히려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난주 그 초중반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투자 심리는 더 개선이 된 부분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밸류에이션만 딱 놓고 봤었을 때는 뭐 아예 지금 비중이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 접근을 하기에 크게 큰 부담은 없는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오늘은 소부장 쪽이 더 강한 것 같기도 한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소부장 쪽을 이젠 더 집중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우선 반도체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내가 이제 기대 수익률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소부장을 같이 투자를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리스크를 조금 더 지더라도 기대 수익률을 키우기 위해서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데, 뭐가 더 중요하냐? 어디를 여전히 더 중심으로 봐야 하냐라고 보면은 여전히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더 중심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조금 상반된 흐름이 나오잖아요. 왜 이런 흐름들이 나올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이 반도체 대형주들은요, 이 패시브 ETF 그리고 이 지수 선물 그런 물량, 해지 물량, 여기에서 조금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로 수급이 쏠리게 되면은 이 지수 ETF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하방 압력을 받는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 패시브 ETF와 전혀 무관하게 조금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갖고 있는 게 소부장이다 보니까 이런 디커플링 흐름이 뭐 단기간으로는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그래도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고 하냐면, 소부장 기업들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런 어떤 단기적 흐름은 디커플링이 나올 수 있지만 결국에 소부장 기업 입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쩔 수 없이 종속 변수가 됩니다.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쨌든 생산 캐파를 늘려야지 소부장 기업들이 부각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기술력과 무관하게 사실상 소부장 기업들이 부각을 받기 쉽지 않은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격이 박스권에 있거나 혹은 가격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소부장 기업들만 독단적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종속 변수가 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리스크 비율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소부장 기업들이 종속 변수는 아니죠. 빅테크 기업들이 지출을 잘 늘려주기만 하면은 결국에 이게 메모리 수요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죠. 가격 협상권도 갖게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 상대적으로 이 소부장 기업들 대비 안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딱 요렇게 조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반도체 쪽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완만하게 회복이 돼가지고 이 지금 빅테크 기업들 막 지출 늘리잖아요. 지출을 늘리면 결국에는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진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당연히 메모리 제조사들 입장에서도 공급을 충족을 시켜야 되잖아요. 제가 지난 인터뷰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고객들의 이런 고객사들의 비용 구조를 생각을 하면은 결국에는 이 메모리 가격이 계속해서 극단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제조사 입장에서도 좋지 않단 말이에요. 최태원의 정도 그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생산 캐파도 늘려야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이 소부장 기업들이 좀 수혜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투자 심리가 완만하게 회복되어 주지 못하면 이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왜냐면 투자 심리가 굳어 있으면은 빅테크 기업들이 지출을 늘린다라고 하면 그걸 오히려 부담, 현금 지출 부담으로 해석을 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소부장 기업들은 더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지 아니냐에 따라서 이 소부장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더 확대를 할지 아니면 최소한으로 가져갈지를 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아무리 액티브하게 소부장 기업들의 비중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반도체 포트폴리오를 예를 들어 100% 반도체 포트폴리오 그 100% 중에 적어도 50% 이상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좀 이제 구축을 해놓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